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며 미국의 책임론을 들고 나온 중국의 주장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함께 대북 외교 원칙을 재확인하며 반박했습니다. 미국 전략사령관은 북한이 전략적 안보 도전으로 남아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지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사실상 미국 책임론을 제기하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원칙을 재확인하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7일 VOA의 논평 요청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의 목표라는 점을 확인하고 미국은 계속 북한과 접촉하고 있으며 외교적 접근을 모색하는 데 전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을 향한 적대 의도가 없으며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국의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뿌리는 북한이 직면한 외부의 안보 위협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은 데 있다며 미국이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인도태평양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라면서 미국 주도의 패권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영내 미국의 긍정적인 전략으로 앞으로 미국의 이 지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며 미국의 안보와 번영이 근본적으로 인도태평양에 달렸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내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21세기 도전에 맞서면서 기회를 붙잡기 위한 집단적 역량 구축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 요소라며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8일 상원군사위원회 2023 회계연도 국방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 어느 곳에서 벌어지는 분쟁도 모든 수준의 폭력으로 일방적으로 확대할 역량을 갖고 있다며 미국의 전략 억지력이 완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f strategic or nuclear deterrence fails, no other plan and no other capability in the Department of Defense is going to work as designed. The nation's nuclear forces underpin integrated deterrence and enable the U.S., our allies, and our partners to confront aggressive and coercive behavior. 리처드 사령관은 서면 답변을 통해서는 북한에 대해 영내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 규범을 무시하는 활동을 계속하며 여전히 전략적 안보 도전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확실한 미사일 위협 개발 열망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전략사령부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북한 비핵화 추구를 위한 국방부의 노력을 지지하는 동시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지 공약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겨냥해 핵과 재래식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관련 무기 개발에 계속 몰두할 것이라고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사이버상에서 첩보와 범죄 행위를 벌이고 있다면서 기습적인 사이버 공격 감행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연례 위협평가 청문회에 출석한 에브릴 헤인즈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북한을 미국과 동맹국들의 주요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와 연방수사국 FBI 등 17개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헤인즈 국장은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겨냥해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꾸준히 개발하면서 불안정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eanwhile, Kim Jong-un continues to steadily expand and enhance Pyongyang's nuclear and conventional capabilities, targeting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periodically using aggressive and potentially destabilizing actions to reshape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in his favor and to reinforce his status as a de facto nuclear power.
청문회에 앞선 7일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은 정보당국의 분석과 견해를 종합한 2022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위협을 평가했습니다. 정보당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이 영내와 세계에서 파괴적인 행위자가 될 것이며 동시에 대량 살상 무기 능력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MBM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건 핵 운반 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입증하기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여러 미사일 시험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핵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 북한이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핵 분열 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1월부터 핵실험과 ICBM 실험을 포함한 긴장고조의 토대를 쌓기 시작했다면서 이딴 탄도미사일 시험은 미국 전역에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시스템의 개수와 유형을 확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사이버 전략은 정교하고 민첩한 첩보 활동과 사이버 범죄 등의 위협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과 연계된 사이버 범죄자들이 여러 국가에서 언론과 학계, 방산업체 정보기관을 대상으로 기밀 탈취 활동을 수행하고 주요 사회 기반 시설 네트워크의 중단을 야기했다면서 미국의 산업 네트워크를 중단시킬 수준의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과거 은밀하고 대담하게 사이버 공격을 실행해온 것을 감안할 때 기습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등 정권의 우선순위에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사이버 절도와 유엔 대북 제재 위반 등 불법 활동에 계속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8일 VOA에 지난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빈도가 증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발사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영내 안정을 약화시키고 뉴질랜드의 이웃과 친구들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는 또 지난달 28일과 지난 7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장외 공동성명에 참여한 것은 북한의 행동 패턴이 우려됐기 때문이라면서 뉴질랜드는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추가 시험 중단과 외교적 관여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한국인 6명이 길게는 9년째 억류 중인 데 대해 전직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들이 우려를 표하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지낸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지난 4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인권청문회 이후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부가 협상을 통해 그들을 석방시키는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지 않은 데 대해 극도로 실망스럽다고 비판하고 한국 정부는 자국민의 석방을 확보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그 노력을 늦추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 독일의 베를린 법무부 국무부 장관을 지낸 볼프강 숀버그 전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도 과거 이 같은 사안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서독이 동독으로부터 협상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데려왔다면서 한국인 억류 문제의 실마리도 동서독 간 정치범 거래 사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한 탈북민이 제1야당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 감옥에 수감돼 북송 위기에 놓인 가족과 다른 탈북 난민들의 석방을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013년 한국에 정착한 탈북 여성 박보경 씨는 8일 VOA에 최근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 난민 가족들을 대표해 서한을 보냈다면서 윤 후보가 당선되면 중국 감옥에 수감 중인 부모 등 탈북 난민들의 석방과 한국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또 북한을 탈출한 부모님과 시동생이 지난해 1월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연길의 한 수감시설에 수용돼 있다며 한국 정부에 여러 번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 진전이 없어 야당 후보로 최근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로 홀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윤 후보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9일 실시될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유엔이 난민으로 규정한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을 막고 이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중국 수감시설 내 북한 국적자들이 탈북 난민을 포함해 1,170명인 것으로 추산한 가운데 이 단체의 리나윤 선임연구원은 8일 VOA에 차기 한국 대통령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바꿔 탈북 난민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